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 메이크업의 최창호 트레이너입니다. 이제 오늘 배우실 내용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게 여러 가지 댓글을 보면 이제 잘 배우고 있다, 좋아졌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 이런 걸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도 이걸 공부를 통해서 배웠는데 사실 이거 다 배우셔야 돼요. 배우고 올바르게 움직이는 방법, 올바르게 호흡하는 방법.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때 이게 사실 커리큘럼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올바르게 자세 취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안 배우고 항상 이제 공부, 국영수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뭐 제 생각이겠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 인체, 자세 이런 것들을 잘 잡는 것도 잘 배우셔가지고 내 몸을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 정말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호흡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구분등을 설명하면서 호흡에 대해서 한번 이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고 했어요. 물론 아주 예전 영상 올바른 호흡 운동법 1탄에서 제가 호흡 얘기를 조금 하긴 했는데 그걸 찍었을 때보다 제가 좀 더 많은 양을 또 뭐 나름 공부하고 더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호흡 영상, 그 다음에 어떤 포지션에서 이제 호흡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척추 중립에 대한 개념, 이 이상 더 훌륭하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깊게도 알고 계시지만 제 수준에서는 지금 이게 제가 최대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척추 중립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누워서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 그 누운 자세에서 설명을 하냐면 누운 자세가 가장 자세가 인지하기가 좋습니다. 일단 기저면이 넓죠. 이 몸 전체가 굉장히 많이 바닥에 닿 있죠.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옆에서 한번 보시면 허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뜨면 안 돼요. 일단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여기 공간에 우리가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약간 손에 가장 두툼한 부분이 하나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가장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항상 뒤통수 있죠? 뒤통수 약간 후두골 아래쪽이 항상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 보통 현대인들은 말 그대로 등이 굽어 있으면 약간 이런 포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이게 아니고 턱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뒷목이 길어진다고 상상하시고요. 머리가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약간 굴러오면서 위로 척추가 6개가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6개 더 있다고 생각하고 키 큰다는 느낌을 항상 주세요. 턱을 살짝 당깁니다. 그리고 손을 항상 바깥으로 돌려서 이 팔이 접히는 부분 정면을 보게끔 해주시고요. 어깨가 말리지 않게끔 어깨를 뒤로 연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되지 않게끔 어깨를 뒤로 연 다음에 귀에 어깨가 가까워지지 않게끔 귀에서 어깨를 멀리 내립니다. 이 자세예요. 이 자세를 취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우리 중립 상태라 보시면 돼요. 허리에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지금 이 상태에서 꼬리뼈가 바닥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꼬리뼈가 들린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꼬리뼈 이렇게 하면 들린 거죠. 이렇게 되면 복부에 힘을 준다고 해서 바닥을 강하게 누르면 이런 자세가 나오겠죠. 이렇게 골반을 뒤로 기울여 가지고 바닥을 누르면 그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좋은 허리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꼬리뼈를 살짝 누른 상태에서 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상태. 어깨는 귀에서 멀리 어깨 내리시고 턱 살짝 당기고 키 큰다는 느낌 주시고요. 뒷목 길어진다는 느낌 주시면 돼요. 이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걸 좀 배우실 건데 제가 누워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포지션을 보여줘야 되니까. 일단 호흡법에는 자연호흡법이랑
그 다음에 생체역학적 호흡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호흡은 배로 호흡하는 방법과 갈비뼈로 호흡하는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 호흡법을 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호흡을 할 때는 진짜 가장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서 움직이지 않고서는 그냥 누워있을 때는 갈비뼈가 벌어지면서 배가 같이 팽창되는 호흡이 가장 좋아요. 그게 자연호흡법입니다. 우리 집에 아기가 있는 분들은 아기가 잠을 잘 때 잘 보세요. 그러면은 갈비뼈도 팽창이 되고요. 복부도 올라와요. 근데 복부는 단순히 앞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배가 원통형으로 돼 있어서 구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갈비뼈는 여기는 갈비뼈가 있지만 여기는 다 그냥 근육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척추를 빼고는. 그럼 위로도 올라오지만 옆으로도 벌어지고 뒤로도 열려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비뼈 밑쪽에 있는 이제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가 나오면서 옆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 호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이거 아이패드인데 호흡을 들이마시면 약간 흘러내리네요. 다시 내쉬고 다시 내려갔죠? 이때 척추가 들리거나 내려가지 않게끔 항상 척추 중립 상태 유지하시고요.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면 다시 한번 자꾸 내려가죠. 배가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복식 호흡법입니다. 그 다음에 흉식 호흡법이에요. 흉식은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져야 돼요. 뭐냐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와서 이 횡격막 위쪽에 있는 게 흉곽이라면 흉곽 우리 가슴의 공간이라면 여기 폐가 있다 그랬죠. 횡격막이 내려와서 이 공간,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 공간이 커지겠죠. 여기 횡격막이 있으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공간이 여기까지 커진 거잖아요. 위로 오니까.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커질 수도 있지만 폐 용적을 넓히기 위해서 갈비뼈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벌어뜨리는 거는 호흡을 들이마실 때 내쉬는 걸 먼저 해주세요. 내쉬면은 먼저 갈비뼈를 줄이는 느낌을 아실 거예요. 옆으로 벌어진 갈비뼈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싹 사그러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실 때 보이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아졌죠? 다시 한번. 보셨나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우리 늑간근이라는 근육이 안 쓰던 사람들, 특히 구부정한 자세를 취했던 사람들, 잠깐 제가 일어나는 거니까 업무를 보실 때 우리 학생들, 특히 학생들 공부할 때 절대 이렇게 공부 안 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머리 막 앞으로 나가 이렇게 하죠. 책상 의자 있고 책상에 있으면 책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 역시 똑같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운전 잘 안 해요. 이렇게 하죠. 항상 찌그러져 있어요. 몸이 찌그러져 있으니까는 결국에는 호흡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호흡을 해야 되는데 공기를 어느 정도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산소가 들어가야지 몸에 어떠한 세포나 이런 것들이 재생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또 나와주고 호흡이라는 거는 결국엔 세포에 이제 산소를 공급해주고 빼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호흡이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양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갈 수 없다면
빈도가 많아지겠죠. 즉 호흡수가 많아지겠죠. 얕은 호흡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면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이 복부에 있는 근육들, 횡격막, 복횡근, 뭐 골반 기저근 얘네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면 자꾸 목으로 호흡을 하게 돼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그 우리 화났을 때 약간 씩씩대는 거, 스트레스 받았을 때, 교감신경이 자극됐을 때 항상 우리 이런 얕은 호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흡이라는 거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호흡도 기전이 바뀔 수 있지만요, 호흡의 정말 탁월한 기능은 뭐냐면 호흡을 통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긴장하고 있었을 때, 내가 너무 흥분하고 있었을 때 옛날 어르신들이 하던 말 중에 심호흡하라고 했던 거 있죠. 길게 호흡하고 길게 내뱉으라고. 이게 심호흡이 결국에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다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교감신경이 많이 자극되면 몸이 긴장되고 맥박수가 빨라지고 동공이 확장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막 우리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오는 막 소화 안 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되면은 일단 맥박수가 안정되고요. 혈관이 확장돼요.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압이 낮아지겠죠. 고혈압 있는 분들은 호흡도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내부 장기들이 편안해져요. 소화 잘 되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밥 먹을 때 딱 쳐봐요, 사람을.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소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호흡을 통해서 그런 긴장감을 전체적으로, 몸에 있는 긴장감들을 전체적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 호흡, 갈비뼈를 옆으로 벌리는 호흡, 복부가 앞으로 나오는 호흡들을 두 개를 이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정말 자연호흡법입니다.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지고 윗배가 나오고요. 순서적으로 말하면 이게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중간배 나오고 아랫배 나오고, 아랫배를 다시 호흡을 내뱉을 때 아랫배가 수축되고 중간배가 수축되고 그 다음에 갈비뼈가 내려가고, 이 동작이 하나의 어떠한 과정으로 편하게 이루어지면 가장 좋아요. 이상적으로 갈비뼈 벌어지면서 복부가 같이 팽창되고 복부가 쪼여들면서 갈비뼈 내려앉고, 이 호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호흡을 먼저 내뱉겠습니다. 그럼 지금 갈비뼈를 최대한 모은 거예요. 복부도 지금 단단해졌죠. 이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셔보겠습니다. 1순위 일단 갈비뼈가 좀 벌어질게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약간 벌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윗배 나와요. 그 다음에 아랫배. 그러니까 벌어진 상태에서 갈비뼈 벌어지고 아랫배까지 공기를 쭉 밑으로 내려서, 공기가 실제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골반에 있는 바닥까지 공기를 내린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딥브레스.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복식 호흡이라고 보시면 돼요. 흉식 호흡이랑 복식 호흡이 합쳐진 겁니다. 내쉴 때는 아랫배부터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갈비뼈 모아요. 보이고,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실 때 쫙 올라갔죠? 여기도 벌어졌고, 다시 한번 사그라들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 이 호흡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이제 자연호흡법이고, 자연호흡법에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연호흡법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운동을 할 때는 사실 복근이라는 코어의 기능이
호흡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결국에는 요추 안정화,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저는 항상 요추 안정화를 먼저 시키는 이유가 결국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요추 안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복부는 이제 잡아 놓으셔야 돼요. 뭐지? 아까 호흡할 때 배를 벌리라고 해놓고서 왜 다시 복부 잡으라 그러지? 복부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갈비뼈만 움직임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이게 보통 필라테스에서 말하는 이제 흉곽 호흡이에요. 이제 갈비뼈만 벌리는 거. 아까 제가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을 나눠서 설명해 드린 건 흉식 호흡을 따로 할 줄도 있어야 되고 복식 호흡을 따로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두 개나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복부를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비뼈만 움직여서 호흡을 자꾸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자연호흡법은 보여드릴게요. 배가 같이 올라와요. 이게 자연호흡법. 호흡을 들이마시는데 배가 올라왔죠? 다시 한번 내쉬어보겠습니다. 내려갔어요. 내려간 상태에서 이번에는 흉식으로만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복부를 최대한 잡아놓고 갈비뼈만 벌릴 거예요. 아까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죠? 아까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죠? 이거는 복부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갈비뼈만 벌린 겁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호흡 한번 해볼게요. 복부를 잡아놓고 그리고 갈비뼈만 벌립니다. 보이시나요? 여기는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갈비뼈만 벌어지죠. 거기서 호흡을 다시 내뱉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드리면 복식 호흡이랑 자연호흡법을 하게 되면 올라왔죠. 요추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내부 코르셋, 우리 인체에 있는 코르셋을 먼저 조인 상태에서 이제 갈비뼈로 호흡을 하게 되면 다르죠? 얘는 올라오지 않고 옆으로만 벌어지죠. 갈비뼈가. 그리고 다시 호흡을 내쉽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누운 상태로 표현하지 않고 옆으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연호흡법이라는 거는 갈비뼈가 먼저 벌어지고요. 갈비뼈가 벌어지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져서 갈비뼈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도 있지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도 이 공간, 흉곽이 넓어지죠. 폐는 스스로 공기를 당기는, 그러니까 공기를 스스로 빨아들이는 기관이 아니에요. 걔는 이렇게 뭐 흡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횡격막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왜 자꾸 횡격막이라는 개념을 자꾸 설명을 많이 하냐면, 이 횡격막이 결국에는 복강내압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복강내압. 복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줄이면 되게 중요해요. 스쿼트 할 때, 데드리프트 할 때, 런지 할 때, 프레스 할 때, 풀업 할 때, 뭐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가면 이제 체조 운동을 할 때, 뭐 다양하게 복강내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허리가 안정화가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허리를 다치면서 운동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운동으로 이거를 접목시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진짜 주된 이유는 사실은 허리가 지금 아프신 분들이에요. 특히 디스크가 있거나 척추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호전됨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복부가 압력을 내부에서 이너코어 안쪽에 있는 머슬들, 안쪽에 있는 작은 머슬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복압을 유지했을 때 잡아놓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와, 그게 아니고 안쪽 머슬들이 힘을 못 써서 겉에 있는 근육돌로만 움직임이 일어나서 골반이 자꾸 쓸데없이 많은 움직임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거나 단순히 신경을 안 아프게 하는 통증 주사를 맞는다거나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인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코어 머슬을 잘 잡지만 허리 아픈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구조적으로 진짜 만약에 디스크가 완전히 찢어졌다거나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 오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진료를 받고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부에 있는 어떤 근육들을 쓰지 못해서 허리가 아픈 케이스라면 이것만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정렬 맞추는 거, 머리, 등, 꼬리뼈 항상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허리 밑에 바닥과 허리 밑에 사이가 예를 들면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자세예요. 앉아 있는 자세가. 그럼 여기 밑으로 손 하나가 딱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지금 이게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지금 척추를 완전히 중립으로 지금 완전히 못 세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너무 과도하게 꺾이지 않게끔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누워서 오늘 했던 호흡법, 흉곽을 넓혀서 호흡을 하는 거와 복부에 무언가를 올려놔 주세요. 특히 뭐 신발이라든가 핸드폰을 올려놔도 돼요. 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복식 호흡법, 그 다음에 옆으로 손을 이렇게 뭐 테라밴드, 밴드 같은 거 있으신 분들, 테라밴드,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테라밴드인데, 요거 있으신 분들은 손으로 하셔도 되긴 해요. 이렇게 딱 잡아서 갈비뼈 있는데 잡아서 호흡을 벌어지게끔, 테라밴드가 벌어지게끔. 보이시나요? 줄이 더 당겨졌죠? 벌어지죠? 다시. 흉식 호흡법, 복식 호흡법, 그 다음에 분리해서 한 다음에 흉식과 복식을 합쳐진 자연호흡법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복부를 업도미널 브레이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복부를 이렇게 꽉 조여놓는 거, 아까 말한 내부 코르셋 아시죠? 그거처럼 이렇게 꽉 조여놓은 상태에서 갈비뼈만 움직임을 만드는 거,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결국에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제 운동, 런지나 아까 스쿼트, 데드리프트에서도 쓰인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런 포지션에서의 호흡법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계속 이거를 잡아가야 되는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좀 다양한 루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허리가 아픈 거를 호전시키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너무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보신 다음에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이 좋아졌다면 저는 그걸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영상 찍고요.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안 아프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최창호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